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파도 타기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파도 타기요? 폭탄주? 대한민국 전체를 네. 1촌 파도 타기로 묶었던 네. 토종 소셜미디어 서비스죠. 원래 네. 페이스북보다 먼저 나왔고 진짜 글로벌 서비스가 됐으면 이게 제2의 페이스북이 될 수 있었던 서비스 싸이월드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알겠네요. 싸이월드. 그래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그 일촌들이 막 일촌평도 남기기도 했었고, 저 역시 네. 매일 일기 쓰듯이 사진, 글들 이런 것들을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또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왜 일촌 맺으려고 일촌 신청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작년 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싸이월드가 문을 닫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큰 아주 어떻게 하지? 이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 이런 싸이월드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싸이월드 계정이 없은 분들이 없었죠. 국민적 사랑을 받던 플랫폼답게 회원수가 거의 3천만 명? 3,200만 명 정도까지 달했었다고 해요. 와. 작년 5월 26일자로 폐업 처리를 했었는데, 사진만 170억 장, 음원 5억 3천만 개, 동영상 1억 5천만 개 등을 정말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폐업을 한다고 하니까 데이터 백업 때문에 사진이라도 백업하게 달라고 막 1,000원까지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근데 향수 느끼는 추억 소환이라고 최근에 이제 그런 소셜 플랫폼에서 싸이월드 인기 BGM 아니면 감성곡 이런 것들이 방송에도 나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죠, 사실.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카이 ENM 등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싸이월드 G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전 대표로부터 싸이월드를 인수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부활하는 싸이월드, 뭐가 달라지나요? 일단은 복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서비스를 재개하는 게 3월까지 플랜이고요. 네. 상반기에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싸이월드의 그 가장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바일 서비스의 부재였던 것도 있어요. 그래요. 홈페이지 상에서만 볼 수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PC에 최적화되어 있었다는 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새로운 점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메타버스 네. 요소를 도입해서 다른 사람의 미인룩을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네. 메타버스가 좀 어색할 수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자면 네. 현실 세계와 같은 어떤 세계,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 예전에 아바타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또 요즘 유니버스란 말 자주 쓰잖아요. 네. 세상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요즘 그 메타버스가 콘텐츠와 기술을 연결하는 키워드로 한창 화제가 되던데, 이 메타버스, 그래도 좀 뭔가 사례를 좀 들어서 좀 알려주세요. 작년에 얘기했던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공개 방식의 타니탄. 네, 기억나세요? 타이니탄. 네. 네. 거기 마치 그들도 어떻게 보면 BTS의 세계관처럼 살아있는 캐릭터라든가 네. 아니면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 안에서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그 게임 안에서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를 또 게임 캐릭터들이 보고 있는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하나씩 갖고 있다는 닌텐도의 그 동물의 숲, 오염의 동물의 숲도 일종의 메타버스고요. 그리고 요즘 메타버스 하면 가장 가장 주목받는 플랫폼이 제페토라고 하는 제페토. 네, 플랫폼이 있는데 네. 그게 블랙핑크 사인회가 또 그 제페토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팬과 가수 모두가 아바타가 돼서 셀카를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듯 현실과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현실이 아닌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제페토 같은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결국 메타버스라는 게 현실,
그리고 가상, 이게 합쳐진 어떤 제3의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실을 초월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보시면 되고, 뭐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게임 속 가상현실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뭔가 많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거는 메타버스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씁쓸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첫 번째로는 증강현실, 뭐 예를 들면 포켓몬고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거기에 현실에 없는 캐릭터들이 내 카메라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공간에다 현실 정보를 기록하는 뭐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사실은 뭐 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올리고 저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메타버스라고도 볼 수 있고, 거울 세계 같은 것들은 뭐 이제 가상세계에 재현한 걸 그대로 복사해서 길찾기 서비스나 음식 배달 앱 같은 것도 거기 나오는 지도라든가 어떤 정보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게임들, 뭐 포트나이트, 제페토 같은 것도 가상세계를 뭐 보이는 거고요.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뭐 가상세계 혹은 라이프 로깅 쪽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를 포함해서 뭐 벌써 사실은 20년이 됐는데 2000년대 그 초중반에 미니홈피를 해봤던 분들은 그 시절에 내가 올렸던 뭐 추억 소환이라고 하잖아요. 사진, 일기 이런 게 궁금해서 이게 다시 서비스가 재개되게 되면은 한 번쯤은 들어가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 있잖아요. 뭐 MZ 세대라고 하던데 그 뭐 유튜브나 이미 틱톡, 페이스북 이런 거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 이런 10대들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공감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플랫폼이 변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메타버스란 말 자체가 현실 세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억 4천만 명이 사용하는 제페토라든지 뭐 닌텐도의 주식 가치를 바꾼 모요의 동물의 숲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지만, 기존의 싸이월드의 가진 폐쇄성이 사실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실시간 소통도 어떻게 보면 소셜 플랫폼의 중요한 덕목인데, 최근에 그 음성으로 하는 소셜 플랫폼인 클럽하우스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음성으로요? 네, 음성으로만 하는 서비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보지 않고 누군가 대화를 하는 것들을 듣거나 뭐 같이 얘기하거나, 예를 들면 그 스카이러브라고 하는 옛날 서비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채팅 때문에 막 밤새도록 난리 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서비스처럼 결국에는 이제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겠느냐. 최근에 뭐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도 라이브 방송 같은 소통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네. 근데 뭐 또 다른 면으로 보면 10대들한테는 싸이월드가 완전 새로운 서비스거든요. 저희한테는 이미 좀 추억팔이를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그 서비스가 그들한테는 또 신선하게 접근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10대들이 성공하는 플랫폼들의 특징은요, 부모님 세대가 안 써야 돼요. 엄마 아빠가 알면 안 합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아는 서비스에 자기들이, 그래서 페이스북이 초기에 많이 쓰다가 또 부모들이 30, 40대가 많이 쓰고 나서부터 10대가 빠졌다는 그런 자료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대들이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자료가 너무 많이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서비스를 과연 지향할까? 라는 점이 좀 주목할 부분이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긴 미니홈피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시어머니를 만나고 막 아들 만나고 그러면 좀 그렇네요. 네, 막 봐서 너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니 막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러네요, 진짜. 나만의 어떤 새로운 가상 공간인데 거기에서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가족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싸이월드 미니홈피. 추억과 미련 사이에 놓여 있다. 어느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이 과거형 플랫폼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화제 영상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첫 번째 데이트 카페 사장 최준이라는 영상 보셨어요? 요즘 화제더라고요. 네.
예전에도 이게 한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 느끼한 멘트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손발이 오글거리는데 보게 되는? 네. 네. 사실 뭐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보면 꼭 한 명씩 그런 캐릭터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실 거예요. 기억나실 건데. 그래서 그런 컨셉, 그러니까 지금 개그맨들이 피식대학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네. 그중 개그맨 김혜준 씨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아. 카페 사장 최준이란 부캐로 완전 느끼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들을 각자 또 영상을 유지하고 있고 뭐 이제 부캐를 유지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느끼한 썸남인 이 카페 사장 최준이 좀 화제인 거죠. 네. 뭐 영상 통화 수신 받으면 뭐 쉼표머리를 한 최준이 얼굴이 크게 나오고 막 부담스럽게 막 얘기한다고 느끼한 매트를 소비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독성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 영상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일단은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최준 사장의 얼굴이 너무 커요. 훅 들어오는데 어머 깜짝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 목소리 톤도 그렇고 굉장히 그 버터 바른 느끼한 멘트로 다짜고짜 예쁘다고 당신 내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듣고 싶은 말이긴 하죠. 그러게요. 느끼하지만 듣고 싶어서 다들 보는 건가? 요즘 뭐 준며들다 이런 신조어도 생겼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최준이잖아요 이름이. 네. 스며들었다 말이야 준며들었다 울렁거리는데 자꾸 보게 된다. 광고가 있어 숨통이 트인다 되게 말로 그러니까 밈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네. 어떤 컨텐츠 엣지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뭔가 명확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밈화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것들이 점점 더 확산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2개월 전에 업로드한 첫 영상이 조회수가 한 119만 회. 그래서 개그맨을 몰라도 카페사 최준이 뭐 실제 성격과 직업이라도 막 생각될 만큼 연기력이 너무 대단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뭐 재현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좀 재밌는 게요. 유튜브가 이제 기존의 크리에이터들 세상에서 최근에 이제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요. 네,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혹시 방송 PD들의 문제냐. 왜 이렇게 재밌냐. 이렇게 재미있는 개그맨들로 방송을 재미있게 못 만들었던 PD들이 네. 역량이 문제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최근에 꼰대희라고 해서요. 꼰대기. 대희. 꼰대희. 예. 옛날에 김대희 씨? 김대희 씨가 밥 먹자 해가지고. 네네네. 예전에 화제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굉장히 큰 인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거기도 그러니까 개그맨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네,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피식 대학뿐만 아니라 꼰대이나 이런 캐릭터들로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개그맨들의 제2의 전성기를 겪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새 북캐릭터라고 하죠. 워낙 인기를 끌고 있던데 또 새로운 부캐로 이렇게 웃음과 느끼함과 새삼 사랑스러움을 전하고 있는 최준 사장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 재밌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